9월 14일 화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정부의 막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축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미국의 빈곤 비율이 작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인구 센서스 조사국 자료의 14일 발표에서 미국인의 9.1%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나 2019년에 11.8%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기록이 시작된 1967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이런 특별 지원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향을 제외한 결과는 11.4%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2020년도에도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아 현상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농무부 보고서를 통해 강조된 2019년의 9호 프로그램의 성공을 인용하며 이러한 정책은 지속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주의자들은 더 많은 연방 지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연방 부채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빈곤은 2008년 경기 침체 이후 2011년에 16.1%의 최고치를 찍은 다음 최근까지 차차 개선됐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생후 6개월에서 5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임상시험 데이터를 이르면 10월 말 공개할 전망이라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데이터는 이보다 훨씬 빨리 나올 것이라고 엘버트 볼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밝혔습니다. 볼라 CEO는 이달 말까지 미 식품의약국에 5세에서 11세 임상시험 데이터 제출 준비를 마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날 미 보건연구포럼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임상 데이터 제출 후 얼마나 시간을 들여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FDA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 초중고 가을학기 시작과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의 확산이 맞물려 많은 학부모가 12세 미만 자녀의 백신 접종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라고 미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데이터가 제출되면 서둘러 검토해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애플사는 아이폰을 포함한 자사의 컴퓨터 제품들의 보안 허점이 노출돼 13일 긴급 업데이트를 내놨습니다. 자사의 운영 소프트웨어를 쓰는 아이폰과 애플워치, 맥 컴퓨터를 감염시킬 수 있는 스파이웨어 사용자도 모르게 감염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막을 수 있는 보안 강화 업데이트로 알려졌습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iOS 14.8을 설치하면 됩니다. 토론토 대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시리즌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운동가 아이폰이 스파이웨어 페가수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 이뤄졌습니다. 페가수스는 강력한 침투력을 지닌 스파이웨어로 이스라엘 보안기업 NSO 그룹이 만들었습니다. 이 스파이웨어는 실제 클릭이 이루어지지 않고도 원격 통제가 가능하게 하는 감시 기능을 대상자의 기기에 설치하는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성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스파이웨어는 감염될 경우 기기나 이메일로 의심스러운 링크가 전송돼 이용자들이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가수스의 경우는 이 제로 클릭 기법을 사용해 이런 단서조차 남기지 않는다고 알려졌습니다. 애초 애플사는 이런 시리즌랩의 연구를 인지하고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이었던 iOS 15에 스파이웨어 차단 기능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위험성으로 인해 일부 기능을 앞당겨 업데이트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SO 그룹은 웹사이트에서 테러와 중범죄를 예방하고 조사할 목적으로만 정부 정보기관과 법집행기관에 제품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심사 프로세스는 법률 및 규제 요구사항을 넘어 우리 기술을 설계된 대로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7월 시리즌랩 연구원들의 발표 내용을 보면 이 페가수스 스파이웨어가 활동가 및 언론인 사업가의 37개 전화에 설치가 시도됐거나 설치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 비밀 감시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전화기도 이 페가수스 해킹 가능성이 제기돼 전화번호와 기기를 바꾼 바 있습니다. 러커스 대학교와 기타 연구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수명이 긴 이동성 어류인 참다랑어는 나이를 먹으면서 수은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기 때문에 중금속과 해양 생물 및 인간 건강에 미치는 위험의 세계적인 측정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빠른 어종 중 하나인 참다랑어는 전 세계 바다에 분포돼 있지만 수요로 인한 남획으로 고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참다랑어의 몸에는 신경 독성이 있는 메틸 수은이 축적되는데 일부에서는 사람이 섭취해서는 안 될 만큼의 높은 농도의 메틸 수은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연구팀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참다랑어 어장인 지중해와 북태평양 인도양, 북대서양에서 1998년과 2019년 사이에 잡힌 참다랑어의 근육 조직 표본을 분석해 체내 수은 농도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지중해에서 잡힌 참다랑어의 체내 수은 축적률이 가장 높았으며 북태평양, 인도양, 북대서양 순으로 참치의 수은 축적률이 낮았습니다. 참치 몸 안의 수은 축적률은 각 해역의 메틸 수은 농도와 비례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은 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수은 축적률이 높은 지중해의 경우 자연광물과 인간의 금속광업, 화석연료 연소 등의 요인으로 수은이 바다로 흘러갈 가능성이 북대서양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온과 염도에 따라 달라지는 바닷물 밀도 차이에 의한 심해저 해류순환 등의 요인은 해양 오염 측정의 일부 방해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을 이끈 러커스대 환경과학부의 레인필더 교수는 참다랑어 수은 축적률이 전 세계 바다의 수은 오염 패턴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예상보다 낮은 0.3%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는 7개월 만에 가장 낮으며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세의 진정 가능성을 보이는 희망적 신호라고 알려졌습니다. 노동부는 14일 발표에서 7월에 0.5%, 6월에 0.9% 급등에 반해 그 상승폭이 8월 현저히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컴퓨터 칩과 같은 중요 요소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남아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변종의 확산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 관련 업계의 가격 하락이 물가 상승 요인을 내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8월 항공료는 9.1%, 호텔 객실료는 2.9%, 렌터카 가격은 8.5% 하락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0.4%의 물가 상승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에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올해 말 시작될 연방준비은행의 채권 매입 축소 계획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수치는 연준이 긴급 지원을 중단할 만큼 충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 후반기 연준의 비상지원 체제를 중단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4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10만 9,432명, 신규 사망 847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4.5%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1,691명, 신규 사망자 수는 42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52.2%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